삼성전자 주주라면 최근 1년간 이 숫자를 보고 밤잠 설쳤을 겁니다. 마이너스 30%. 경쟁사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일 때 삼성은 9만 전자는커녕 6만 전자 사수도 버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원인은 단 하나, 바로 HBM입니다. 반도체는 역시 삼성이라던 믿음이 깨졌습니다. AI 시대의 큰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게만 지갑을 열고 삼성의 제품은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제 기술력이 딸린다거나 비대한 조직 때문에 망해간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삼성의 끝일까요? 지금 모두가 하이닉스의 독주만 보고 있을 때 삼성은 조용히 판 자체를 뒤엎을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 HBM4라는 결승선에서 삼성은 하이닉스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1등의 여유를 부리는 하이닉스일까요? 아니면 도끼를 품고 대역전극을 준비한 삼성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주가 전망이 아닌 삼성전자가 준비한 소름 돋는 반격의 시나리오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는 바로 11.7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서 제시한 초당 11.7GB의 데이터 전송 속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도로 전체가 막히죠? AI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 성능은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나 삼성에 요구했던 수준은 대략 10기가비트 정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 11.7기가비트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더 빠르다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의 차원을 바꾸는 수치입니다.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젠슨 황기 예고한 차세대 AI 괴물 루빈 때문입니다. 루빈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11.7기가비트급 HBM4가 탑재된다면 루빈은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루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의 이 미친 속도를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었느냐입니다. 반도체는 미세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얇고 정밀하게 회로를 그리느냐가 곧 경쟁력입니다. 경쟁사들이 현재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다듬어서 수율을 맞추려 할 때 삼성은 과감하게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HBM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도박이자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입니다. 공정이 한 단계 진화하면 전력 효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칩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이 전기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기를 덜 먹으면서 성능은 더 좋은 삼성의 10나노급 6세대 기반 HBM4는 전 세계 빅테크들의 꿈의 부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필살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베이스 다이 전략입니다. HBM은 여러 층의 D램을 쌓아 올린 구조인데 이 칩들을 제어하고 GPU와 연결해주는 가장 아랫부분의 판을 베이스 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HBM4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베이스 다이 자체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TSMC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과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기술을 모두 한 회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4 베이스 다이에 자체사 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합니다.
TSMC의 생산 일정에 목을 매야 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자기 공장에서 자기 설계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최적화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돈의 흐름을 보죠.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물량이 없다는 점이 삼성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됩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2026년 물량은 이미 선주문으로 솔드아웃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AI 굴기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만 무려 3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미 기존 고객사 물량 대기에도 숨이 찹니다. 이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노다지를 누가 가져갈까요? 맞습니다.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는 물량을 받아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거점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을 뒤집는 체스판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합류는 절실합니다. 젠슨 황은 장사의 신입니다. 한 업체에만 부품을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이닉스가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엔비디아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서 물량을 대주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자가 갑인 시대에서 다시 구매자가 선택권을 갖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의 HBM4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10배가 안 되는 9.8배의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나 TSMC, 엔비디아가 받는 높은 몸값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시장이 삼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HBM에서 영원히 2등일 거야 라는 편견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똑똑한 돈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은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은 이제 규제에 시달리는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AI 시대의 물리적 인프라를 책임지는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삼성전자를 안전한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주 29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이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4의 양산 일정을 공식화하고 평택5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면 시장은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아, 거인이 잠시 졸았던 것이지 죽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말이죠. PER 9.8배라는 숫자는 다시는 보기 힘든 역대급 저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는지 말이죠.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삼성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역발상 전략으로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엘피다 같은 기업들이 무너질 때도 삼성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미세 공정으로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HBM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열렸고 초반 기세는 하이닉스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제 막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생산,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수직 계열화한 기업입니다. 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HBM4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 위기론에 시달렸던 거인이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역작입니다.
초당 11.7GB의 속도,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의 효율, 그리고 4나노 베이스 다이의 원스톱 솔루션까지. 삼성이 준비한 펜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강력합니다. 여기에 30조 원 규모의 중국 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적 호재와 저평가된 주가라는 투자 매력까지 더해졌습니다. 2026년 엔비디아의 루빈 가속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장악할 때 그 핵심 부품으로 삼성의 로고가 박힌 HBM4가 탑재되는 장면,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부심이 회복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미래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보다는 본질적인 기술의 흐름과 돈의 향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대역정읍 그 첫 페이지는 이제 막 넘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